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오묘했죠. 하한가가 좀 속출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체가 좀 하락하는 모양새였어요. 시장이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네, 하한가가 속출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웅제약, 현대바이오 뚜렷한 악재는 없어요. 대웅은 조금 애매해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상 결과 탑라인이 나왔죠. 그래서 악재로 볼 수도 있고 호재로 볼 수도 있는 뭔가 애매한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하한가를 갔어요. 현대바이오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하던 종목들이 보이시죠? 경단경이라고 보이죠? 경고, 단기과열 정도로 좀 매수세가 많이 몰렸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손쉽게 하한가로 무너지다니 약간 좀 놀랐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요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증시를 못 봅니다. 못 봐요. 진짜 오늘도 그 매수를 몇 개 걸어놓고 그냥 시장이 끝나고 시간 날 때 잠깐 화장실 갔을 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아요. 예, 다행히 제가 들고 있는 건 없네요. 없죠? 없지? 없어. 지금 시장이 좀 그러네요. 오늘 대부분 하락의 주도는 외국인입니다. 저 하락한 종목들의 매동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한가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뭐 의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예, 굳이 오늘 시장 자체는 외국인 매수로 마감할 정도인데 어떤 특정 외국인이 저 종목들의 하한가를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대웅제약은 뭐 아니지만 대웅,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그 외에 뭐 LIS라든가 LIS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있었죠. 무슨 악재였지? 아닌가? 쟤들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떴을 거예요. 뭐 악재라면 악재인데 보통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장삼이사들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로 생각하죠. 그것도 이해는 안 돼요. 3자가 누군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무튼 대부분 종목의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했다. 어찌됐든 변화구가 들어왔어요. 계속 직구만 들어오다가 변화구가 들어왔습니다. 특이점이 발생했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장세는 맞죠. 이렇게 주도가 아니고 수급이 좀 몰렸던 종목들이 하한가를 가버리는 이상한 장세입니다. 그럼 대체 며칠 동안 산 사람들은 뭐 정신에 뭐 총알이 박혔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한가를 갔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뭐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이점이 발생했습니다. 공격적인 단기 매수는 지양해야 돼요. 가령 뭐 외국인들이 이대로 계속 팔고 나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다. 근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고 LG전자가 상한가 갔습니다. LG그룹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죠. 오늘 코스피의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날이 있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의도적이다. LG전자는 지금 거의 뭐 우상향을 하고 있었죠. LG전자는 제가 1년 전인가? 그때 모바일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다고 했나? 그때부터 굉장히 좋게 봐서 매수를 했었는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손절을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격세지감이죠. 예, 제가 손절했던 그때 가격이 7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 10만 원이 넘어서 11만 원까지 갔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네요. 하지만 그 떡 없습니다. 예, 그 떡 없어요 아직 진짜. 아직은 끄떡 없어요. 왜냐? 오늘 투자자 예탁금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증시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게 뭐 여론이 그렇고 뭐 사람들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고 이런 게 아니고요. 투자자 예탁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제 돈이 들어왔어요. 저게 위조 지폐가 아닌 이상 실제 돈들이 증시 주변 자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면 어떻게든지 매수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저는 시장을 못 보고 있었죠. 그래서 시간에 때 봤는데 그 상승률 순으로 봤죠. 강수테마이오텍이 9%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인가? 어? 야, 매수를 진작에 잘했구나. 보이시죠? 진작에 매수를 잘했구나. 역시 그냥 누구인가? 이렇게 했는데 하한가가 섰더라고. 하한가 갔다가 9%로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데일리로 21%가 하락한 거예요. 정말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보고 이게 뭐야? 제가 예전에 선 그어놨던 거 보이시죠? 아주 그냥 칼로 도려내면 아주 예리해요, 이게 진짜.
이렇게 어떻게 칼같이 움직이죠? 이건 너무 지지저항에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뉴스는 나왔던데 코로나 치료제로 그 서울대병원인가? 뭐 받아들였다죠. 기간 조정 대비 후에 외면받던 섹터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간 조정이 예상되긴 해요. 증시 자금은 풍부하고 갈 곳 잃었습니다. 지금 뭘 사야 되지? 증시 주변 자금은 들어오는데 지금 삼성전자 살 수 있나요? 이런 소리는 하고 있죠. 전부 다.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에 사도 손해를 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만 하면서 시간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면받던 섹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이 이제 안정적인 수익권이죠. 한 종목을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외신입니다. S&P 다우가 오르고 있다. 근데 위클리 잡리스 클레임은 떨어지고 있다. 뭐 하자는 거죠? 경제 지표는 좋지 않은데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스닥이 리트리트 회복하고 있다. 뭐 그럴싸한 뉴스는 없네요. 잡리스 클레임이 기대치 못하게 떨어졌다. 나스닥이 복구하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레코드 하이 클로즈 온 로스 헤비웨이 테크놀로지 그냥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되돌리고 있다라는 거는 회복이 아니죠. 되돌리고 있다. 프랑스가 리오픈했답니다. UK에게. UK가 스트레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차단했었는데 사람들이 너 차단했는데 풀어주고 있다. 유럽 증시가 괜찮겠죠. 머스크가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머스크가 제 친구는 아니죠. 머스크 씨가 애플이 팀 쿡을 만나려고 했는데 거절했다네요. 저런 왜 만나죠? 애플이 전기차를 한다고 해서 그런가요? 지금 애플이 전기차 쪽으로 특히나 매스 마켓이라고 하면 대량 생산하는 시장에 자기들이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까지 in 2024니까 인이니까 2024년까지 진입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산타랠리를 거부했답니다. 브렉시트 딜이 호프를 받고 있다. 희망적이다. 라는 겁니다. 파운드를 이끌어 올리고 있다. 그 스털링이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라스트 미닛에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네요. 스티뮬러스 딜을. 왜냐하면 그 세네트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었어요. 근데 좀 수정해라 라고 했죠. 오일 그 기름의 스탁파일 재고가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다. 하지만 이때까지 유가는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 수치를 악재 소멸로 생각하고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 최근에 그 신한 레버리지가 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다 집에 석유가 몇 드럼 쌓일 것 같아요. 내신입니다. 목표 비중 넘었는데 국민연금 국내 주식 내던질까?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보던 거죠. 국민연금의 캡이 넘었습니다. 보시면 국내 주식을 17.3%까지 가지고 있겠다라고 포트폴리오를 편성해 뒀는데 지금 18%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넘는 돈이 7조 8,540억 원이란 거예요. 그러면 7조 8,540억 원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꽤 많은 양이죠, 사실. 뭐 하루에 1조 팔면 난리 나죠. 그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 하반기 살림 넉넉한 코스닥 회사 사자입니다. 줄줄이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코스닥에 현금 배당이 많아지네요.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증시가 너무 좋아. 전문가들 입모아 내년 봄이 고비다. 전문가들이 누구죠? 저한테는 입을 모으란 얘기를 안 했는데요. 네. 내년 봄이 고비다. 내년 봄이라고 하면 2월부터 한 4월, 5월까지죠. 굉장히 긴 기간을 고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3천 이상으로 대폭 올려 잡으면서도 증시 변동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분들이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이유는 없죠. 우리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쓰레기라고 전제를 하고 듣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이없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해석해 보세요. 이들은 증시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올해만큼 쉽게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제가 호락말코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오늘도 호락말코력을 뽐내고 있네요. 왜냐? 올해만큼 쉽게 수익을 낸다고요? 올해가 쉬웠습니까? 정말 올해가 쉬웠다고 생각하세요? 저분들은? 당신들 그래서 쉽게 수익을 냈습니까? 그때 코로나 하락할 때만 해도 죽는다 소리를 내놓고
코로나 하락 수치부터 지금까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해서 쉽게 수익을 낸 겁니까? 당신들이 수익을 못 내고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니까 쉽게 수익을 냈다고 생각하시겠죠. 예, 왜냐하면 당신들은 전지전능하고 똑똑하니까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구광모 씨의 차차차 LG전자 시총이 4.5조가 뛰었다. 말이 안 되죠, 진짜.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날이 오네요. 이건 뭐 사상 최초 아닌가요? 모르겠다. 체크는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 LG전자 마그나와 조인트 벤처,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라고 해서 전기차 관련 그 회사를 설립했다. 조인트 벤처입니다. 조인트 벤처. 올 실적 선방에도 희망퇴직 받는 은행들 왜? 예. 실적을 선방했지만 희망퇴직을 받는다. 왜냐? 이거는 연령대가 높다는 겁니다. 고인물이 많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면 내년에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아지겠죠. 은행주도 전 지켜보겠습니다. 보험주랑. 지금 신규 주택 판매랑 원유 재고가 안 좋게 나왔고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다. 네.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한 뭐 블라블라 의미 없었죠. 오늘 증시는 LG전자와 다른 그 애플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내일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이거 했죠 이미. 했는데 예. 지급 효과가 없었다. 뭐 홍남기가 맞았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죠. 1월 국고채 발행 계획,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 개방 및 밀크런 협약식 개최, 협력형 유턴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리쇼어링 얘기하는 거죠. 과기정통부가 5G 융합 서비스로 코로나 19을 대응한다. 인공지능법 제도 정비 로드맵 발표. 인공지능도 계속 조명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인공지능이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00%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나중에 좋을 겁니다. 진짜. 근데 어떤 종목이 인공지능의 실수혜주냐 이건 애매한 거죠. 계속 그거를 파악해보고 있었고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건 리비전을 해야겠죠. 인공지능도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제가 벌써 올린 게 1년이 됐을 거예요. 1년.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1년 만에 또 많은 업계가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리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바이오 혁신 성장 대전 아무런 의미 없는 행사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당 날일은 28일입니다. 28일. 여러분 28일 시간 외까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29일에 사시면 배당을 내년에 줍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28일까지 사셔야 돼요. 배당을 받고 팔려면 29일 시초가에 파시면 됩니다. 시초가가 아니고 그 장전 시간에 파시면 됩니다. 장전 시간 외부터 팔 수 있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죠.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도 있는데 증시를 못 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예, 오늘 코스피 1% 가까이 상승했는데 사실 뭐 당초에는 오늘 내일 했죠. 오늘 내일 하다가 반등을 시작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았죠. 예, 차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도 팔고 나가는 모습이고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 장세였으니까 단기적으로 그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들어온 겁니다. 해지를 하는 거죠. 코스닥 하락을 했는데 2.61% 아닙니다. 이걸 수정 안 했냐 왜? 아 이건 아니지. 아무튼 오늘 코스닥도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전저점을 안 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아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할 타이밍은 없었네요. 투자를 할 타이밍은 없었네요. 이때 살 수 없죠. 이때 살 수 없습니다. 거래량이 올라가는 걸 보고 베팅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예,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베팅이에요. 내가 리스크 해치가 안 되면 이런 매매는 하면 안 됩니다. 전 여기서 까딱 그 시나리오랑 틀어지면 바로 손절해버려요. 전 그냥 2%건 3%건 잘못 봤다라 생각하고 손절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여기서 물려버리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그런 것들. 전저점도 아니죠. 이때는 전저점이 안 잡혔기 때문에 뭐 그 전날 증시를 봐야겠죠. 그 전날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예, 그 지지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수 트레이딩은 계속 시장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손해는 안 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시장을 보고 계시면 이때까지 경험이 많이 쌓이면 아 지수는 이 정도면 바닥을 잡더라. 약간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지수는 조작이 안 되거든요. 지수는 조작이 안 됩니다. 아 조작될 수도 있겠다. 외국인 기관이 대놓고 조작하면 조작할 수 있는데 코로나 폭락도 걔들이 조작한 거죠. 시간에는 좀 좋았어요. 예, 시간에는 좋았기 때문에 지금 또 미증시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일은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나는 속도도 좀 보이고요. 외국인 기관도 오늘 매수했고, 뭐 코스닥은 팔았지만 매수했고, 기관 금융 투자도 그래도 들어왔다. 그럼 콜 매도 티켓을 팔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코스피 코스닥이 3천이나 1,000을 넘어야지 불이 붙을 겁니다. 그때 되면 애들이 천정 깼구나, 지금부터는 노다지다 하고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신고가를 경신하면 안 들어올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신고가 달리는 종목들을 보면 예전에 그걸 보면서 진짜 포모에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신고가 가는 저 대형주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결국에는 맨꼭대기에서 물려요. 예, 그런 경험을 하면 신고가를 뚫는 거는 예산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저는 예전에 신고가 종목에 제가 집착하는 거죠. 원달러는 뭐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의미 없는 움직임으로는 보입니다. MSCI 펀드 지수가 크게 반등하죠. 1% 올랐는데 지금 MSCI 펀드 지수는 2% 오르고 있어요. 원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랑 커플링 돼서 내일 한국 증시는 괜찮을 거다. LG전자는 한 번 더 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상한가 갈 정도의 랠리는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나스닥이 별로 안 좋은 건 FT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 유로존이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 대한 보더라인을 프랑스가 풀었고 브렉시트의 딜이 희망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재화들이 상승하고 있네요. 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메일도 확인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댓글에도 제가 답글을 못 달고 하트도 못 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댓글은 제가 진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야 쌩까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시급해 보이는 댓글은 제가 바로 달거든요. 바로 보는 즉시 다는데 최근에는 댓글을 볼 시간도 없네요. 제가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을 마치고요. 장이 지금 최근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려서 좀 생각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하락장이 오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보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증시를 접근할 때는 가설을 세우고 접근하는 게 그나마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냐? 내가 상승할 거라고 보면서 이 정도 지지선 지키겠지 하고 보고 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때 액션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2% 3%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증시에 대한 가설을 세웠을 때요.